먼저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사이트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올려드렸던 이제 2월 2주차 비트코인, 알트코인 호재 일정 리스트 해가지고 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번 주 이제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이 셧다운 가능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이 시장의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CPI죠. 그래서 이 CPI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또 이제 알트들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내내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단 하루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익 봤던 거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피하면 좋을지, 왜 그런 코인들을 피해야 되는 것인지까지 해서 제가 오늘 알찬 내용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매크로 이벤트 안에서도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66%까지 반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 셧다운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사실 이 코인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이 셧다운의 시한이 임박했다 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태평한가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셧다운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셧다운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말 그대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셧다운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큰 압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셧다운이 부분 셧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부분 셧다운이 들어갔고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셧다운이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강세 패턴들을 보이게 되면서 최소 34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현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는 2350원에서 2380원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지금 셧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셧다운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분 셧다운이긴 하지만서도 현재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현재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게 되었을 때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나 그리고 뭐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고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진짜 너무나도 정말 강하게 해서 반등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전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결국 이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독자 안에서도 한두 분이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CPI도 우리가 봐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CPI를 보실 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위쪽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데이터입니다. 이 물가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발표되는 CPI, PC 이런 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2.7%,
2%, 2.5%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서도 2% 중반대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되게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결과 데이터 값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들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요? 바로 실적 장세, 자,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실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를 얘기하는데 왜 실적을 얘기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2025년 4분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제 11월달 CPI만 보더라도 3% 후반, 중반대까지 막 올라갔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그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갑자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마트에 장 보러 가셨는데 이제 저녁 9시, 저녁 10시쯤에 이마트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초밥이나 회나 이런 것들은 당일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량을 못 팔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20%, 30%씩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요, 물건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도 D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가 이제 그 당시 재고 이제 주문 물량이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D램 엄청나게 물량 쌓이고 나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던 기업들에서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물가잖아요.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초밥을 3만 원에 팔아야지 마진이 남고 하는 건데 막 15,000원에 팔아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비주들 있잖아요. 월마트, 메이시스, 백화점들 이런 것들 안에서 실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실적이 무난하게 탄탄하게 잘 나와졌다. 근데 물가는 떨어졌다? 어떻게 돼요? 시장 계속 활기를 띠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비주 쪽에서 완전히 꺾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개판 5분 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이제 셧다운이다. 아시겠죠? 내려오면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뭐 이제 리플도 비트코인도 다 나갔었잖아요. 이더리움도 270만 원대 나갔었고요. 비트도 9,300만 원대 여기서부터 나갔었어요. 바로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플이나 비트코인 없으신 분들, 이더리움 없으신 분들도 다 바닥에서 나가가지고 단타로 했던 코인들입니다. 이제 이런 좋은 코인들로 단타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시장 급락하고 주식으로 따진다면 어떤 거 매수하실 거예요? 대부분 말씀하신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하신다고 많이 하십니다. 시장 급락하고 바닥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런 걸 왜 매수해요? 안전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라는 게 대형주로 먼저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코인들로 시장이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주로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리플,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30% 참겨 놓은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잡을 거고 또 단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스몰캡 알트코인, 잡코인으로 단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메이저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지금 이더리움 추가 매수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단타 이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 이처럼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분들 다 구독자방에 다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방 링크 바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외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나왔었고 반등 나왔지만서도 바로
모든 상승분이 이렇게 반납되고 나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바닥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지금 현재 딱 여기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요쯤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려오면 충분히 좋은 기가 또 찾아올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단타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에 물려 계시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응 전략 방법들 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차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혼자서 투자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는 거,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저 코인아빠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장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보탬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죠. 자, 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의 이슈 일정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언락에 대한 부분들이죠. 대규모 언락이라는 게 뭘까요? 자, 락업이라고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겨진 코인들이에요. 잠겨진 물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언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매도하지 못하는 물량을 이렇게 풀어지게끔,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중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2100만 개잖아요. 근데 이럴 일은 전혀 100% 없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을 총 발행한다고 4200만 개로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비트코인 지금 1억이죠? 그럼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유통 물량이 풀어진다라는 게 대규모 언락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조심하셔야 되고요. 앱토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펌프펀 까지 해서, 그리고 무브먼트도 조심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물량이 사실은 크진 않아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게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솔라나 뭐 이런 거 말고 아발란체와 앱토스는 0.4%예요 0.4%가 한 1.2%인가 풀릴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타로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매도 압력이라는 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타로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질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팬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바이백이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바이백은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 이들이 예를 들어서 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억 개 정도가 물량이 풀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유통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1억 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존의 팬들 유통 물량이 5억 개에서 4억 개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1억 개면 몇 프로입니까? 바로 한 2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20%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만큼 그 팬들의 가격은 20%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백에 대한 이슈는 꼭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1월 달부터 바이백을 실시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 스카이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진짜 정교하게 뭔가 그려가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안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바이백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월 달부터 바이백을 실시하는 코인은 옵티미즘이랑 이제 팬들이고요. 2월 달이면 이제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점차 좀 안정된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옵티미즘이랑 팬들은.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좀 잡아서 이런 걸로 단타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셧다운부터 해소되고 나서 2월달 시장 흐름들 보고 그 다음에 단타로 나갈 거예요. 이런 이슈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